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혼녀라는 이름으로 혼자 직장 생활하고 있는 32살 여자예요. 내 평생의 배필이라 믿고 결혼한 지 딱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었네요. 특히 이혼을 결심하기 전 6개월은 정말 미친 듯이 서로 싸우기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 역시 저를 사랑했으니 결혼을 했겠지만 서로의 밑바닥까지 드러내며 몇 달 동안 싸웠다 보니 흔히 말하는 있는 정 없는 정 전부 다 떼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인지 지금은 아쉽다거나 속상한 감정 따윈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판단을 내린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탓이 가장 컸습니다. 물론 등신같이 처신했던 남편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저를 눈돌아가게 만든 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시어머니와 시누들이었죠. 사실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저희는 돈 문제로 자주 불화를 겪긴 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저 하나만 챙기면 그만이었는데 막상 남편이랑 둘이 살다 보니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저희가 비록 맞벌이를 하며 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상태라 아이는 잠시 뒤로 미루고 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인간이랑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아이 때문에 이혼을 미루면서 그 거지 같은 결혼 생활을 계속 붙들고 살았다면 얼마나 재미래가 끔찍했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라니까요. 사소한 다툼은 많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와 남편은 서색에 맞춰가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남편이 작년 여름부터 실직 상태가 되면서부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는 훨씬 어려웠잖아요. 특히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계 설비를 제작하는 업계에서 공사 관리를 주로 담당하던 남편은 한 회사에 묶여 있으면 돈이 안 된다며 자발적으로 계약직을 고집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짧게는 반년, 길게는 2년씩 계약을 갱신하며 돈을 벌어왔는데 잘 벌 때는 한 달에 8, 900은 거뜬했죠. 거기다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면 알아서 일자리를 구해주는 에이전트까지 끼고 있던 터라 남편은 언제나 자신만만했어요. 대학교도 좋은 데를 졸업했고 자기 나름대로 자격증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밧줄 끊길 염려는 없다면서요. 그에 비해 저는 한 달 월급이 300만 원 겨우 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그런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는 탄탄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회사고요. 거기다 저는 정규직이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일을 할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실직을 해서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자신만만해왔던 것도 있고 여차하면 남편이 다시 일을 할 때까지 제가 벌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연히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빨리 돈을 벌어오라는 바가지도 긁은 적 없고요. 오히려 이번 일로 남편이 기죽거나 그럴까봐 옆에서 용기 내라며 주머니에 돈 떨어질까 용돈도 더 챙겨주고 이왕 쉬는 거 마음 편하게 쉬라고까지 말을 해줬어요. 남들도 지금 다 힘든 시기 아니냐.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도 연봉 인상은커녕 동결된 직원들이 훨씬 많다 등등.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해줬어요. 그래도 아픈 데 없이 신체 건강하고 자기 말대로 인맥도 능력도 좋은 사람이니까 배가 부담 안 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다시 취직을 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도 모르고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들은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꼽을 쳐뒀다거나 아니면 저희 친정에 돈을 빼돌렸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말이 나왔으니 짚어보자면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시가 쪽에 돈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위로 누나가 둘에다가 아래로는 여동생도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남 삼녀지요. 저희 친정이라고 뭐 대단한 재산가이거나 경제적으로 넘칠 만큼 부유한 건 아니지만 제가 결혼할 때 3천만 원 보태주셨어요. 거기다 두 분 다 현재까지 아직 일을 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노후 준비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가 쪽에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건 거의 없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돈을 나름대로 잘 버고 잘 모아둔 덕분에 은행에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작은 아파트에서 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네요. 결혼 시작부터 대출만 5천만 원 이상 지고 시작해야 했지만 그나마 남편과 제가 맞벌이하면서 꾸준히 갚아나가면 별탈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벌어오는 액수 자체는 남편과 제가 차이가 좀 납니다. 남편은 평균 500 이상이고 저는 3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할 말이 조금 있는 게 뭐냐면 남편은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다 보니 중간에 한두 달 정도 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로지 집에서 기다리곤 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솔직히 남편과 저 둘 중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미 부부가 된 이상 누가 더 벌고 적게 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둘이 열심히 벌어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남편이 상황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을 때만 해도 저는 불만 같은 거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들은 굳이 저와 남편을 비교하며 남편에 비해 제 직업이 변변치 않다는 식으로 몇 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예단도 성에 안 차게 해왔다며 지나가는 말로 한 번 싫은 소리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3천만 원이나 보태주셨는데 어머님은 얼마를 해주셨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불평 불만 없었다고. 근데 이제 와서 예단 이야기로 트집을 잡는 건 경우가 아닌 거 아니냐면서 바른 소리 좀 했더니 시어머니께서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그냥 해본 소리라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신우들한테 몇 차례 전화를 받긴 했지만 당사자 아니면 빠지라고 우우아붙이고 말았고요.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었죠. 결혼하기 전에는 딱히 별소리 없던 남편이 막상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지금까지 신우들과 자기가 부모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의 첫 월급날의 말이에요. 누나들은 30만 원씩 보내고 있다면서 심지어 아직 시집 안 간 여동생까지 20만 원씩 드리고 있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변변한 직업 없이 어떻게 먹고 사나 궁금했었는데 자식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던 거죠. 남편에게 그럼 당신은 얼마씩 보내고 있었냐니까 무려 8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돈을 잘 버니 그렇게 해왔다는데 거기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마치 자기가 큰 양보를 한다는 듯이 결혼도 했으니 앞으로는 50만 원씩만 보낸다며 통보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도 그럼 친정 부모님께 똑같이 용돈 50만 원 보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게 이치에 맞냐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금액을 보내냐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합의를 봤어요. 기분은 별로였지만 키워준 부모 무시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인간보다는 낫지 않나 위안을 삼았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무슨 용돈이냐면서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나눴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저 몰래 적금 통장을 만드셔서 거기다 모아두셨습니다. 뭐 사실 제가 자발적으로 용돈을 드리기로 마음먹은 거라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에만 의지하는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시부모님 중에 특히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까지 용돈을 드리고 있는 줄은 모르셨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잘난 자기 아들 만나서 저보고 호강하고 산다는 소리까지 하실 만큼 당신 아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죠. 물론 그럴 때마다 어머님 아들 능력 있는 건 인정한다고. 하지만 저도 똑같이 나가서 돈 벌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제 말을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신우들과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가족 행사나 명절 때 만나기는 하지만 늘 저는 찬밥 대우를 받는달까요? 차라리 귀찮게 하면서 시집살이 시키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저도 가족의 일원인데 어쩜 저렇게 매정할 수 있나 싶었죠. 그나마 남편이 일을 하고 있을 때까지는 그런 대로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실직을 하고부터 저희 부부의 갈등은 심해져만 갔는데 처음 두세 달까지는 기다려줬어요. 사실 말이 두세 달이지 그동안 남편은 에이전트인가 뭔가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할 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다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높을 대로 높아져서는 원래 하던 일이 아니면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기다리면서 임시직이라도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같은 엘리트가 일당받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하냐면서요. 그러면서 조금만 시간을 달랍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단지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자리만 기다리는 게 답답해서 그런 거지요. 생활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수입이 반토막도 넘게 줄어들다 보니 할 수 있는 대로 아끼면서 살림을 살아봐도 불가능한 겁니다. 특히나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처음엔 남편 말만 믿으면서
집 사려고 모아두던 적금까지 깨서 생활비에 보탰었어요. 그때는 시부모님께 여전히 용돈도 드렸고요. 하지만 2달, 3달 흐르면서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오죽하면 친정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용돈을 모아둔 통장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이 돈은 필요 없다면서 원래 힘들수록 돈이 없으면 기죽는다면서요. 할 수 없이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지요. 남편은 안 해보고 힘든 일은 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재취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용돈을 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신우들까지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더라고요. 맨 처음 전화를 한 건 바로 첫째 시누이였어요. 누구는 주머니 사정이 좋아서 턱턱 돈 보내드리는 줄 아냐고 어떻게 자기들이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이성을 찾고 남편이 집에서 놀기 시작한 이후로 땡전 한 푼 가져다 준 거 없다는 사실과 현재 적금까지 깨서 살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을 했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없고 무조건 드리던 용돈은 끝까지 책임을 지랍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신우와 막내 신우까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는데 이 집안 식구들은 상대방 말을 못 듣는 병이라도 걸렸나 싶었네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가 직접 말 좀 하라 했죠. 내가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도통 말이 안 통한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결정한 거니까 저더러 알아서 하랍니다. 가뜩이나 백수가 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용돈 못 드린다는 말을 하냐면서요.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군요. 지금 이게 전부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저렇게 뒷짐지고 남의 일 이야기하듯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저는 그대로 눈이 뒤집히고 말았죠. 결혼하고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고 물으시길래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 아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다 줬는데 앓는 소리를 하냐시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친정에 돈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입니다. 어이도 없고 억울한 마음에 제가 그랬어요. 친정에 매달 30만 원씩 용돈 드린 거 말고는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일 안 했다고요. 시어머니는 그러냐고 콧방귀를 뀌시더니 그렇게 당당하면 통장 내역 싹 다 뽑아오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돈 안 보낼 거면 매달 한 번씩 통장 내역 검사까지 하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에게 결혼하고 이 집에서 해준 게 뭐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물질적인 거 말고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적도 없으면서 용돈 안 준다는 말했다고 저를 무슨 도둑년 취급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지금 이 모든 사태가 어머님 그 잘난 아들 때문이라는 거 모르세요 정말? 이라고 따지듯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퇴근해서 집에 가니 남편이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요. 일을 왜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어련히 알아서 다시 일할 텐데 저보고 인내심도 없고 남편에 대한 믿음도 없대요. 아니 거의 4개월 동안 집에서 놀면서 그 흔한 이력서 한 번 안 낸 주제에 저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남편의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자마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아둥바둥 노력했던 게 소용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희 2사람 월급 통장 내역과 따로 모으고 있던 적금 통장까지 전부 다 내역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네 가족이라는 인간들이 나보고 돈 빼돌렸다고 하는데 직접 확인해보라고요. 만약에 내가 당신 모르게 우리 집에 돈 보낸 게 10원이라도 있으면 내 모든 재산 전부 다 당신한테 주고 평생 종노릇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내가 그랬다는 증거 못 찾으면 당장 당신네 가족들 찾아가서 박살낼 거라고도 경고했더니 남편은 엄청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살살 바꾸길래 시끄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통장부터 전부 싹 다 챙겨들고 시부모님 댁으로 쳐들어갔죠. 가는 내내 남편이 옆에서 한 번만 참으라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이미 뚜껑이 열려버려서 아무 말도 안 들렸네요. 지금까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모함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부모님 댁에 도착을 하니 시어머니 혼자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씩씩거리면서 들어가자 남편이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여기가 어딘 줄이나 아냐면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자대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에게 통장이며 내역 조회한 것까지 전부 다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장 내역 가지고 왔으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시라고 했죠. 어머님은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냐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니 남편 놈이고 어머님이고 사람을 의심했으면 확인을 해봐야지. 막상 확인해보라고 하니까 자꾸 딴소리하는 건 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따박따박 용돈 챙겨드렸으면 된 거지. 도대체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으시냐 따졌습니다. 빨리 확인 안 하시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남편이 제 팔을 강하게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러면 같이 못 산다고 말이에요. 저는 남편을 강하게 밀치면서 네 눈에는 내가 너랑 계속 살고 싶은 사람처럼 보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어차피 너같이 능력은 없는데 허파에 바람만 들어간 놈이랑 살고 싶은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겠냐며 마음껏 비웃어줬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담고 참아왔던 모든 말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저 같은 건 며느리로 인정 안 하겠다고 말이에요. 남편 역시 저한테 실망했다길래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현실 감각이라고는 제로인 너나 받을 줄만 알고 염치라고는 일도 없는 어머님이나 이제는 내가 잘라버리는 거라고요.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뚜껑 열리고 화가 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도 제 모습에 완전히 질렸는지 아니면 겁을 먹었는지 두말 않고 협의 이혼해주더라고요. 솔직히 주위 친구들은 소송이니 뭐니 걸라고도 하던데 그냥 빨리 갈라서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알았으면 그동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이혼하고 원래는 친정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마음을 추스리려 했는데 막상 출퇴근 거리도 멀고 해서 지금은 혼자서 오피스텔 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전히 그놈은 아직까지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행이다 싶었네요. 제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는 제가 신경 쓸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는 제 인생만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이혼하고 나서 속병도 사라지고 종종 찾아오던 두통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마도 저한테 진짜 필요한 처방은 이혼이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힘내서 살아보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